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슈 관련 뉴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기대 반, 우려 반, 애플카 고민 길어지는 현대차입니다. 애플이 현대차 그룹의 애플카 협력을 제안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업체로 부상한 현대차 그룹의 기회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까지는 아니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애플의 러브콜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애플이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분야에 대한 협력을 제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네. 또 어제 이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이 의사결정에 대해서 현대차가 기아 쪽에 넘겼다. 네네.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넘겼고 생산을 한다면은 뭐 미국 내 어떤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네. 현대차 그룹도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기아 자동차가 공시 하나를 냈죠. 이게 뭐 아직 뭐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공시를 냈는데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이미 선방향됐기 때문에 크게 올랐던 부분도 있었고요. 네. 일단은 뭐 팩트만 말씀드리면 어제 기아차는 공시를 통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자율주행차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들과 이제 협력 관계에 대해서 제안이 오고 있지만 어떤 기업과 같이 할지 또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 바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앞선이었죠. 이제 현대차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지난 8일에 애플카의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면서 주가가 출렁거렸거든요. 엄청나게 상승폭을 기록을 했죠. 아무튼 뭐 그때도 이제 현대차 그룹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결정된 바는 없다.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은 아직 뭐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항상 그렇잖아요. 주가는 선방향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주가에 대한 영향 엄청나게 애플카 하나의 이슈 하나로 엄청나게 이제는 현대와 관련된 현대 자동차와 관련된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그것 자체가 좋은 소식인 것 네, 같아요. 일단 설레발 치고 싶지 않고 좋은 의사결정, 기업의 성장을 위한 의사결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분석해 그렇죠. 주시죠. 뭐 장점 첫 번째로는 역시나 그 규모의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애플과의 이제 조유가 된다면 콜라보레이션이 된다면은 시장에서는 연간 한 10만 대에서 50만 대 정도의 물량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애플과의 협력이 이제 안정화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공급에 대해서는 수요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강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장점은 역시나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브랜드하면 애플입니다. 사실 특히 MZ세대라고 얘기하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MZ세대들에게는 애플이라는 그 로고는 엄청나게 그 환상, 브랜드를 쫓아가거든요. 지금 뭐 대학을 가보면은요, 그 대학생 모든 분들이 정말로 다 애플폰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정도로 봐도 애플에 대한 브랜드가 굉장히 공고한데 네. 앞으로의 모빌리티의 수요층이 누구냐? 이런 MZ세대들이거든요. 애플의 로고가 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전기차. 그러면 당연히 이제 브랜드 이미지, 그다음에 브랜드 프리미엄 이미지가 구축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브랜드의 가치는 사실 뭐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계열사들도 같이 이제 글로벌 쪽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 뭐 주식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엄청나게 이제 많이 상승한 것을 물론 조정은 좀 받았지만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반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아차, 현대자동차만 들어가느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 전기 장비들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 같은 이런 계열사들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요. 단점도 있죠. 단점은 역시나 ODM 부분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조금 아킬레스건을 오히려 작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ODM 방식은 디벨롭먼트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현대자동차가 합니다. 기아자동차가. 근데 이제는 이제 브랜드를 이제 로고를 그 애플 로고를 좀 바꿔서 나가는 건데 사실 그렇게 본다면은 제조 공장만 이제 현대와 기아가 계속적으로 물량만 뽑아내지 실제적인 이윤은 이제 애플이 갖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윤, 마진, 우리가 항상 마진, 이윤을 생각해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시장의 일각의 어떤 생각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SCM에 대한 간섭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공급망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인데 보통 우리가 경영학에서 SCM 얘기하면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 생산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의 원재료, 물자들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그럼 효율성이 더 커지겠죠. 그럼 마진이 더 많이 남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급망 관리가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플이 워낙 철저한 브랜드를 위해서 SCM에 대한 부분은 간섭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기업이거든요. 현대자동차가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로 하려고 해도 이런 SCM, 공급망 관리에 간섭할 수가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히려 좀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 일장, 일단이 있는 이번의 이슈가 과연 현대차, 기아자동차가 어떤 판단을 할지 뭐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현대차의 또 기술력 부분에서 또 어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수소 전기차 넥소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모듈을 바탕으로 해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가동에 나섰는데 네네. 어떤 의미를 시사할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게 이제 현실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건전지 이렇게 갈아 끼잖아요. 하나 이렇게 건전지 갈아 끼는 것처럼 수소 전지를 가지고 이제 모듈화했다는 게 조금 굉장히 특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 대의 넥소 수소 전기차에 들어가는 파워 모듈을 그 컨테이너에다가 다 싣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방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가 박스 형태로 돼 있잖아요. 하나의 모듈이죠. 왜 그림에 보듯이 저런 이제 컨테이너를 세워서 거기서 전기, 수소 전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저렇게 모듈화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건전지 갈아뜨듯이 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또 세우고, 옆에 또 세우고, 옆에 또 세우고. 그렇게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모듈화 방식이라서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많이 상상했던 것들 그런 게 이제 현대자동차가 뭐 전기차를 넘어서 수소 전기차를 넘어서 이런 발전까지도 이제는 성장을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뭐 시장에서 어떻게 받을지 몰라도 되게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연간 발전량이 약 한 8,000메가와트시로 나오는데 네. 월 사용량 300kW시 기준으로 보면 연간 2,200가구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전기 양이거든요. 저 정도 양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모듈 형식으로 세운다면 어마어마한 전기량을 좀 나올 수 있는, 물론 이제 기술 개발 초기이지만은 2년 걸렸습니다. 저거 구축하는데. 그래서 이 기술 개발 초기지만은 더더욱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 기술력이 모빌리티 혁명뿐만 아니라 이런 에너지 전환의 맞습니다. 어떤 혁명이 된다는 점이 또 중요한 가치가 될 텐데요. 현대기아차 일단은 뭐 시장에 부각됐던 호재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반영을 해서 급등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그 급등을 많이 했어요. 이 이슈 딱 나오자마자 뭐 투자자들이 바로 반응을 한 부분이 있겠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 계속적으로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외국이나 이제 기관들은 이제 차익 실현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 아마 차트 보시면 다 보실 겁니다. 어제만 해도 기아차가 이제 시가총액 10위로 이제는 올랐다 이런 이제 기사도 나왔었고요. 실제 네. 이제 오르기도 했었죠. 장중 기아차가 이제는 장중 19%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러브콜을 받았는데 뜯어보면은 다 개인 매수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말 그대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고 현대자동차는 뭐 말씀 안전자 아시다시피 기아차, 현대자동차 마찬가지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슈 딱 나오자마자 25%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13일 거래 본다 그러면 25% 정도에 이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과열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와서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이제 개인 매수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말 그대로 이렇게 불나방처럼 쫓아다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도 개인 투자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본다 그러면요. 지금의 그 자동차 트렌드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가지고 있는 MS,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는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너럴 모터스 이런 어떤 하루 상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랑 같이 소프트웨어를 엮어서 들어가느냐? 지금으로 나온 거는 이제는 애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방향으로 전 세계가 가고 있는 마당에 현대자동차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애플이다라고 봤을 때 당연히 이제는 개인 투자를 봤을 때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본다 그러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차익 매물 실현과 아니면 수급 정리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차트가 움직일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간밤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 관련한 산업들이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네.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볼까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시장 솔직히 저는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 과연 글쎄요 차익 매물 실현은 얼마나 나올지가 이제 좀 초기의 관심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뉴욕 증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기대치가 좀 있죠. 특히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특히 친환경 그다음에 그린 뉴딜 이런 업종 쪽으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뭐 이미 다 아시다시피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내겠다라고 봤는데 그 금액이 무려 우리 돈으로 1,85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이 돈을 앞으로 친환경 쪽에 쏟아내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런 시장에 같이 모멘텀을 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장을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친환경,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어떤 업종들에 굉장히 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 시장이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을 비롯해서 17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관련한 흐름 지켜보시고요. 또 현대 기아차 과연 중장기적으로 성장주로 쭉 이어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